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감정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체벌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 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아동보호 사건 중에서 친모가 자녀를 체벌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보호 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체벌이 있었고 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할 때 행위 자체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상습적이었는지, 아동에게 지속적인 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가족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오늘 사건은 체벌이라는 잘못된 행동은 있었지만 그 배경에 자녀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과 건강상 우려가 있었고 사건 이후 가족 전체가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자녀에게 오랜 기간 반복된 민감한 문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단순한 버릇으로 넘기지 않고 아이의 건강과 정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타이르기도 하고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도 있었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어머니는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감정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체벌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 사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체벌이 없었다고 다투기보다는 행위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경위와 목적, 이후의 회복 노력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아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부모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도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체벌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이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단순한 가정 내 훈육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경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처음 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민감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체벌의 실제 배경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전체 맥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체벌을 했으니 무조건 끝났다나 엄마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가족의 현재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보호 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되 상습적 학대나 악의적 폭력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인 과오였고 사건 이후 가족들이 실제로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과 훈육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체벌이 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문제 행동과 건강상 우려를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던 부모의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가 그동안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대화와 활동 권유, 전문가 상담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행위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아동보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고 체벌이 올바른 훈육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가족 전체가 전문 상담 기관을 찾아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점검했고 가족 전체가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가족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외부 도움을 받아 변화하려는 가족인지에 따라 처분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평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는 무조건 결론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아동이 부모를 걱정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았을 때 가족관계가 회복 가능하고 아이 역시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면 무조건 아동학대가 될까요? 체벌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행동도 지금은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감정적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위의 동기, 목적, 체벌의 정도, 반복성, 아동의 상태, 사건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체벌 자체는 잘못이었지만 상습적인 학대라고 보기 어려웠고 가족이 즉시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과 치료를 시작한 점, 피해 아동과 관계 회복 가능성이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모의 체벌은 그 의도가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상습적인 학대였는지, 아동을 해치려는 목적이었는지, 사건 이후 가족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동의 안전과 복리에 어떤 결정이 더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상태, 가족의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